한 번에 너무 멀리 도약한 진화가 아닌 혁명적인 전투기라고 불릴 정도로 현용 세계 최강의 전술기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-22 랩터. 스텔스 전투기라고는 하나 다소 의문이 제기되는 다른 나라의 전투기들과는 달리 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텔스 전투기 중 하나인 F-22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국의 로키드 마틴과 보잉이 개발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-22는 1997년 초도 비행을 시작으로 어느덧 20년이란 세월이 훌쩍 넘은 기체임에도 불구하고 이전 세대의 전투기들과는 차원이 다른 성능을 보여주며 미군이 외계인을 납치해 기술력을 알아냈다는 말이 돌 정도로 모든 면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는데요. 이런 평가들은 러시아와 중국, 이란 같은 미국과 적대적인 나라들도 부정하지 않는 사실로 오히려 F-22의 기술력을 얻기 위해 오늘도 F-22의 잔해를 열심히 찾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. 여러 방면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 F-22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스텔스. 스텔스란 레이더, 적외선, 가시, 소음 등이 적에게 탐지되지 않기 위해 외부 영상을 설계하고 레이더 전파 흡수 소재를 적용하여 전투 생존율을 높이는 것인데요. 특히 F-22 계열의 F-22A는 스텔스기 중에 가장 진화한 단계인 3세대 스텔스기로 센서 퓨전, 스텔스, 스피드 이 세 가지를 최초로 달성한 기체입니다. 스텔스를 위해 최첨단 소재를 사용하는 등 외형적으로 최적의 스텔스 성능을 갖추고 있는 F-22A는 기체의 전방 동체와 중앙 동체가 주입과 함께 제작되어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을 낮추고 구조적 효율을 극대화해 동체의 구조를 효율적으로 만들었는데요. 이렇게 효율적으로 만들어진 동체의 구조 덕분에 F-22A는 많은 양의 연료를 탑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중국의 넓은 땅을 호령하기에 부족했기에 최근엔 스텔스화된 보조 연료 탱크를 장착해 항속거리를 더 늘리는 개량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네요. 또 랩터는 전투기에서 가장 중요한 센서라고 할 수 있는 뛰어난 성능의 레이더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이 레이더는 자신은 탐지당하지 않으면서 적을 몰래 탐지해 제압할 수 있는 것으로 유명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사에서 제작한 AN/APG-77인데요. 실질적인 최대 사용시간 450시간, 실제 작동하는 송수신 통합 모듈이 2000여 개나 되는 이 레이더는 사실상 레이더가 작동하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신뢰성과 정비성이 기존 레이더를 압도하는 수준이며 매우 정밀한 신호 추적이 이루어지는 채널을 동시에 최대 10여 개까지 운용할 수 있어 신호원을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고 위치 데이터 분해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고 합니다. 심지어 이 레이더는 적 레이더가 F-22A를 탐지할 수 있는 거리보다 장거리에서 신호 방사 플랫폼과 ECM의 신호를 송수신하여 노출되기도 전에 먼저 전술을 구사하는 혁신적인 스텔스 전술을 시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. 역시 AN/APG-77이 괜히 미니 AWACS라고 불리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. 이외에도 랩터는 초고속 CPU 및 소프트웨어를 통해 센서, 통신 장비, 전자전 대응 장비 등을 통합으로 운영하여 구현하며 항공기가 활동하는 데 빠질 수 없는 통신, 항법, 식별 장치가 통합을 이뤄냈는데요. 하지만 이런 우수한 항공기에도 문제점은 존재했으니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우리가 모두 짐작하고 있는 높은 도입 비용과 운용 유지비입니다. 납품가가 대당 1억 5천만 달러, 한화 1,700억 정도이며 운용 유지 비용 역시 연간 대당 2,200만 달러로 범접할 수 없는 유지보수 비용 랭킹 1위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. 역시 천조국의 클래스는 뭔가 달라도 다르네요. 아무리 높은 단가와 유지 비용이 들더라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전투기기에 꾸준한 개량 사업을 통해 정비성과 기체의 수명, 가동률이 오르며 향후 레이저 무기까지 탑재 예정인 랩터. 여러분들은 F-22 랩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